올해는 우리 근현대 인권운동의 효시인 형평운동이 진주에서 시작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MBC 경남은 형평운동의 현재성을 조명하고 이 운동이 지역사회의 새로운 공동체 운동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과제를 짚어보기 위해 올 한 해 연중기획 다시 형평을 이어갑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인류 보편의 인권, 평등 운동이자 공동체 운동이라는 측면에서 형평 운동을 되돌아보겠습니다. 서윤식 기자입니다. 진주 향교를 찾았습니다. 향교에 지내는 제사에서 많은 양의 고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백정들이 향교 주변에 모여 살게 되었습니다. 백정은 성 안에 사는 것이 법으로 금지됐습니다. 개천이 흐르는 진주성 바깥 나불천과 옥봉마을에 모여 살았습니다. 1920년대 진주의 한 백정 가족입니다. 소 가죽을 말리는 한 사내, 갓을 쓰거나 도포를 입으면 문매를 맞아야 했습니다. 사진 속 아이는 학교도 다닐 수 없었습니다. 콜리게에도 말을 높여야 했고 온갖 수모와 멸시를 숙명으로 여겨야 했습니다. 전생에 걸친 차별은 죽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례를 치르는데도 상복을 입지 못하고 곡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소 울음소리를 내야 되고 백정들은 공동묘지에도 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1894년 가보개혁으로 신분제가 폐지됐지만 신분은 여전히 주홍 글씨로 남아 차별은 되물림됐습니다. 그 호적에서 이제 그 신분은 없어졌지만 백정 신분을 알 수 있는 예를 들면 도한이라든지 도한이라는 것은 이제 짐승 잡는 놈 이런 뜻이거든요. 바로 이러한 차별이 바로 우리 형평운동이 일어나게 된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을 합니다. 1923년 4월 25일 당시 진주청년회관이 있던 곳, 백정과 이들과 아픔을 공감한 지역의 선각자 80여 명이 모여 백정 신분 해방을 위한 형평사를 창립합니다. 계급을 타파하며 모욕적 칭호를 폐지하며 교육을 장려하여 우리도 참사람 되기를 기함이 본사의 주진이라. 당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형평사 창립은 당시 언론과 사회단체의 깊은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냅니다. 사랑은 인류의 본량이라는 선언처럼 형평운동은 단순히 백정 신분 철폐 운동을 넘어 인류 보편의 인권 평등 운동으로 이어집니다. 독립운동, 그리고 소년운동, 농민운동과 교육운동으로까지 전국으로 확장이 되었고 보편의 평등권을 구현하자는 인권운동으로 형평사 사원 자격은 모든 조선인에게 열려 있었습니다. 백정이건 아니건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꿈꾸던 지역 공동체 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진주 사람들이 저울처럼 평등한 세상을 외친 지 100년이 흘렀습니다. 오늘날에는 차별, 혐오, 폭력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사회입니다. 근데 형평운동의 핵심 사항은 인권 존중 사회를 만들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형평운동은 더욱더 그 의미가 있고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며 연대하고 나아가 공공선을 지향하는 지역 공동체 운동. MBC 경남은 그 미완의 꿈을 지역사회와 함께 그리길 바라며 연중기획 다시 형평을 시작합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MBC 경남 연중기획 다시 형평 순서입니다. 오늘은 고국을 떠나 한국에 정착해 살아가는 다문화 여성들의 이야기인데요. 이들이 자신만의 삶을 꾸려가는 이야기를 담은 책도 나왔습니다. 이선영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인도네시아 국적의 미호 씨가 출근 준비를 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이 와중에 아이들을 깨우고 집 청소도 합니다.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일터. 외국인 노동자들이 원어로 작성한 서류를 정리하고 이들이 사는 집을 점검하는 게 미호 씨의 업무입니다. 그냥 보시기에는 다 그냥 한국 사람으로 알아요. 한국어가 능통해서. 남편을 따라 한국으로 온 미호 씨.
고국을 떠난 삶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울고 막 그렇게 혼자서 너무나 힘들고 이럴 때도 많았죠. 문화 충격. 이제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미호 씨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어 공부는 물론 바리스타를 비롯한 각종 자격증을 따고 방송 프로그램 번역과 강의도 다녔습니다. 고국에서 못다 이룬 대학생의 꿈을 이루기 위해 사회복지학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엄마를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아이들 위해서 더 열심히 해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박안나 씨도 결혼과 함께 한국에 왔습니다. 아들 둘을 키우면서도 우즈베키스탄 교민회장을 맡고 다문화 축제 만프에 매년 참여하는 등 봉사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내 고향의 무지개 같은 문화를 알려주면서 또 봉사활동 많이 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거를 예쁘게 봐주시고 이런 프로젝트에 저를 초대해 주는 분들께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이처럼 한국을 찾은 이주 여성들은 마치 모자이크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한국 사회의 어엿한 구성원이 된 건데요. 16명의 이주 여성의 삶을 담은 책이 최근 발간됐습니다. 결혼은 연애나 사랑으로 한 것이 아니고 남편이 외국 와이프를 샀다. 이런 인식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이 천천히 저를 인정해 준 것 같아요. 한국인 대학생들이 이주 여성들과 1대1로 짝을 이뤄 인터뷰를 하고 그들이 살아온 발자취를 모자이크 프로젝트라는 책으로 낸 겁니다. 틀에서 묶여서 그녀들을 바라볼 게 아니고 이제 우리 사회에 그냥 정착해 사는 똑같은 사람으로 그냥 하나의 주부고 하나의 아이들을 키우는 사람. 우리나라 다문화 인구수는 2018년 100만 명을 넘어 해마다 늘고 있는 상황. 저도 차별받은 적이 있었지만 근데 그 사람한테 어떤 말씀이 드리고 싶으냐면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 어떨까요? 스스로 한국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인도네시아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인도네시아인입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형평 정신입니다. MBC 뉴스 이선영입니다. 과거 백정의 신분 해방운동, 형평운동 100주년을 맞아 MBC 경남이 마련한 연중기획보도 다시 형평 순서입니다. 100년 전 진주에서 일어난 형평운동은 당시 역사상 유례없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있었지만 곧바로 거센 반대에 직면하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형평운동에 반대하고 나선 사람들은 백정과 똑같이 차별로 고통받던 기생과 농민들이었는데요. 이 반형평 사건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뭔지 서윤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1923년 4월의 봄, 반차별 인권운동으로 우리나라 역사상 유례없는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던 진주. 그러나 가장 먼저 형평운동 반대 움직임이 일어난 곳 또한 진주였습니다. 그 시작은 같은 천민으로 차별받던 기생들이었습니다. 기생들은 1923년 5월 옛 진주극장에서 열린 형평사 창립 축하식의 공연 요청을 거부합니다. 이어 진주 지역 24개 독립 농민단체인 농청 대표자들이 형평사 반대의 뜻을 모읍니다. 신백정, 강상호, 신연수, 천석구라 쓴 깃발을 들고 다니며 형평사 사람들의 집과 가게를 공격했습니다. 진주 의곡사입니다. 농청 대표자들은 이곳에 모여 쇠고기 불매운동 등 5가지 사항을 결의합니다. 소장농과 머슴이 조합원인 농청이 반형평 사건의 주도 세력이 된 겁니다. 이들 또한 하층민으로 차별과 멸시를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백정들의 어떤 인간다운 삶을 외치는 것이 농민들의 어떤 계급적인 하향,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반형평 움직임은 전국으로 확산합니다. 충북 제천에선 성난 군중들이 백정의 목에 줄을 메고 끌고 다녔습니다. 경남 김해에선 농민 1000여 명이 백정들을 무차별 폭행했는데 조선일보는 이를 김해의 계급적 대충돌이라 보도했습니다. 경북 예천의 한 토원은 백정을 압박하는 것이 하등의 죄악이 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를 보도한 동아일보는
부정한 싸움은 그만두자며 반형평 사건을 개탄합니다. 지역의 많은 사회단체들도 형평운동을 지지하며 반대 세력에 대한 설득에 나서면서 반형평 사건은 수개월 만에 마무리됩니다. 이른바 을과 을의 전쟁이라 할 반형평 사건. 그 시작과 대립, 갈등의 치유 과정이 남긴 의미는 우리 사회에도 유효합니다. 자기들에게 얻는 조그만 이익, 조그만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형평운동이 어떤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성찰을 올바로 했을 때 다시 우린 반복되는 그런 과오를 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100년이 지난 형평운동 100주년을 맞아 MBC 경남이 마련한 연중 기획보도 다시 형평 순서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최초의 반차별 인권운동으로 평가받는 형평운동이 왜 진주에서 시작됐는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서윤식 기자입니다. 1905년 경남 서부 지역에 최초로 설립된 진주교회를 찾았습니다. 1909년까지 이 교회에선 백정과 비백정 교인들은 서로 다른 예배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에 부임한 라이얼 목사는 하느님 앞에서 어떠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백정들과 함께 예배 볼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나 비백정 교인들은 우리의 예절과 풍속에 따라 백정들과 같이 예배를 볼 수 없다며 반발합니다. 선교사들의 끈질긴 설득과 백정 교인들의 양보에 비백정 교인들이 마음을 열었고 그해 8월 1일 마침내 진주 최초로 백정 비백정 교인이 함께 예배 보는 것이 실현됐습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차별을 받을 수 없다 하는 그 어떤 인권을 눈뜨게 해줬다. 이처럼 인간 평등 사상을 다시 일깨운 동석 예배 사건을 비롯한 진주의 다양한 역사적 경험은 진주에서 형평운동이 시작된 배경이 됐습니다. 1862년 진주 농민항쟁의 저항 정신은 근대 진주 역사의 원동력이었습니다. 동학이 내건 백정 해방과 가보경장을 통한 신분제의 공식 개최, 1900년대 이미 호적 등재 등 신분 철폐 운동에 나섰던 백정들의 실패와 좌절, 그것은 진주만의 역사였습니다. 진주 백정들의 투쟁과 자각, 사회활동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 그 정점이라 할 진주의 3.1운동은 형평사 창립의 결정적인 동력이 됩니다. 진주에는 아주 특별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기독교가 들어와서 백정들에게 평등 사상을 전파했다거나 또는 3.1운동이 일어나서 3.1운동에 아주 활발한 사회운동이 일어났다거나 이런 과정에서 형평운동도 시작한 겁니다. 이후 차별 철폐를 넘어 보편적 인권 평등운동, 사회개혁운동으로 발전한 형평사는 그러나 지도부의 분열과 일제히 탄압에 쇠락하다 1935년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왜 진주인가라는 물음에 진주의 역사가 화답했다면 왜 다시 형평인가라는 물음은 지금 우리 사회 앞에 놓여 있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우리 근현대사 인권운동의 효시인 형평운동이 올해로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형평사 창립일인 오늘 진주에서는 100주년 기념행사가 열려 형평정신의 계승을 천명했습니다. 서윤식 기자입니다. 100년 전 진주성 밖 진주 옥곡마을의 백정 가족입니다. 어린 아이에게도 말을 높여야 했고 갓을 쓰면 문매를 맞아야 했던 천민 중의 천민이었습니다. 가보개혁 이후 신분제가 폐지됐지만 온갖 수모와 멸시를 숙명으로 여겨야 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학교를 세우고 3.1운동을 주도한 백촌 강상호 선생 등 사회활동가와 백정들이 모여 1923년 오늘 저울처럼 평등한 사회를 꿈꾸며 조선 형평사를 창립합니다. 계급을 타파하며 모욕적 칭호를 폐지하며 교육을 장려하여 우리도 참사람 되기를 기함이 본사의 주진이라. 형평운동은 단순히 백정 해방 운동을 넘어 우리나라 최초 여성 인권 운동 등 사회 개혁과 독립 운동으로 확장합니다. 인간
인간의 권리와 그리고 존엄성과 평등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우리 사회에 일깨우는 활동으로서 국민들을 광장으로 이끌었다는 데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인류 보편의 인권과 평등을 외친 지 100년. 진주에서 형평운동 100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누구나 공평하게 인간 존엄을 누리고 서로 사랑하는 사회를 만들자던 높은 이상을 다시 한번 천명했습니다. 진주시는 인권 증진과 여성 아동 친화 도시 사업으로 형평 정신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공평, 애정, 교육 이러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사회의 모든 약자들에 대한 시책을 골고루 펴나갈 수 있도록 형평 주간인 오는 30일까지 진주에선 다양한 기념 행사가 이어집니다. 형평운동 100주년 기념 특별 전시에선 형평사 창립 총회가 열린 곳으로 알려진 진주 청년회관의 위치를 새롭게 규명했습니다. 수문바다 흰 고물의 마당극 공연에 이은 청소년 형평음악회, 책과 영화가 만나는 어린이 인권 행사와 초청 강연, 국제학술회의까지. 저울 없는 세상을 꿈꾸던 100년 전 그날처럼 4월의 봄 진주에선 우리 사회의 못다 이룬 꿈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